여름의 끝자락,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습한 공기가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한강은 며칠째 내린 비로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흐르고 있었고, 흙탕물이 뒤섞인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렸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겠지만 잔뜩 찌푸린 날씨 탓에 인적이 드물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뿌연 안개 속에 잠겨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 한강변, 작은 벤치에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9살 민준의 손에는 낡은 종이배 한 척이 들려 있었다. 엄마, 연희는 아들의 옆에 앉아 강물에 시선을 고정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없이 따뜻했다. 민준아, 오늘은 배 띄우지 말자. 강물이 너무 거칠어.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랬어. 강한 바람에도 부서지지 않는 배가 진짜 배라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고집이 섞여 있었다. 아빠는 민준이 3살 때 갑자기 사라졌다. 엄마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말했지만 민준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빠를 향한 그리움은 민준의 마음속에 늘 낡은 종이배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민준의 손에 있던 종이배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솟구쳤다. 안 돼. 민준은 다급하게 외치며 종이배를 쫓아 달려갔다. 연희가 민준아 위험해 하고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강변의 낡은 철제 난간을 넘어선 뒤였다. 종이배는 강물 바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떠다녔고 민준은 몸을 더 숙여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민준의 발이 젖은 흙바닥에 미끄러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민준의 작은 몸이 급류가 소용돌이치는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준아 안 돼. 연희의 절규가 강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강물로 뛰어들려 했지만 거친 물살은 그녀마저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연희는 울부짖으며 주변에 도움을 청했지만 인적 드문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어왔다. 차가운 강물은 민준의 작은 몸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물은 그의 입을 막고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아빠. 민준은 마지막으로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개였다. 털은 온통 젖어 있었고 몸은 거친 물살에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라는 이름 없는 떠돌이 개였다. 그는 이 강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인간의 손길을 피해 늘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그의 털에는 수많은 싸움의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인간에게 받은 배신과 고통의 흔적이 뚜렷했다. 인간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삶을 살아왔던 그였다. 하지만 민준이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출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누군가의 희미한 기억과 닮아 있었다. 바람은 거친 물살을 헤치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준의 옷깃을 입에 물고 힘껏 끌어당겼다. 민준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개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그의 폐는 물로 가득 차는 듯했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몸을 지탱했다. 연희는 강변에서 울부짖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의 개가 민준을 끌고 강변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희망의 빛이 그녀의 눈에 다시 피어올랐다. 민준아, 바람아. 그녀는 소리쳤다. 마침내 바람은 민준을 강변의 얕은 곳으로 끌고 왔다. 그의 몸은 온통 젖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바람은 민준의 옆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폐속에 가득 찬 물과 극한의 피로가 그의 몸을 짓눌렀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이내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은 차가운 강변에 그대로 쓰러졌다. 연희는 쏜살같이 달려와 민준을 품에 안았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아들의 몸은 차가웠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연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강물에 빠지는 것을 본 행인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민준은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연희는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다. 그녀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쓰러져 있는 바람을 발견했다. 저게도요, 저게가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연희가 다급하게 외쳤다.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연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실었다. 병원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민준은 응급실로 옮겨져 의료진들의 집중치료를 받았다. 연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을 살려준 바람에게 한없이 고마웠다. 그녀는 바람이 실려간 동물병원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동물병원 응급실에서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의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수의사는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바람은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꿈속에는 알 수 없는 빛과 그림자들이 교차했다. 희미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었다. 자신을 바람이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한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의 온기는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의 꿈속에서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민준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바람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람은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바람은 본능적으로 민준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민준을 향해 헤엄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바람은 꿈에서 깨어났다. 바람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선명해지면서 천장의 흰색 등이 보였다. 낯선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의 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자신이 동물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강물에서 들이킨 물 때문에 폐가 아려왔지만 강렬한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수의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왔다. 수의사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하며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기적 같군요. 이 정도면 이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젠 괜찮을 겁니다. 바람은 수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민준이었다. 꿈속에서 봤던 민준의 얼굴. 강물 속에서 그에게 뻗었던 작은 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민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 작은 아이가 무사한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수의사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바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의지에 수의사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바람은 동물병원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민준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샘솟았다. 복도는 길고 복잡했다. 수많은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낯선 냄새와 소리들이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바람은 본능적으로 민준의 냄새를 찾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민준의 채취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바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코는 예민하게 움직였고 그의 발은 민준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다. 한편 연희는 민준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민준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연희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의 악몽이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아들을 구해준 게 바람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그녀는 바람이 무사한지 잘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털은 아직 축축하고 몸은 비틀거렸지만 바람이 힘겹게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민준의 병실을 향하고 있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바람아. 바람은 민준의 병실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민준의 냄새를 맡고 낑낑거렸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듯한 간절한 소리였다. 연희는 바람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 보러 온 거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람을 안아주었다. 개의 축축한 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중환자실은 면회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바람은 연희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계속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연희는 수간호사에게 사정했지만 규정상 허락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바람은 마치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듯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민준의 냄새를 맡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다. 그때 이지훈 형사가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강아지 밀매 조직을 쫓는 베테랑 형사였다. 며칠 전 그는 한강 주변에서 발견된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급습했지만 핵심 용의자들은 놓치고 강아지들만 구조할 수 있었다. 그 강아지들 중에는 유난히 똑똑하고 강인한 한 마리가 있었다. 지훈은 그 개를 쉐도우라고 불렀는데 그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건 현장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바람의 사진을 본 순간 지훈은 직감했다. 쉐도우가 바로 이 바람이라는 것을. 지훈은 바람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렀다. 쉐도우, 네가 여기에 있었구나. 바람은 지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훈을 피하려 했다. 지훈은 바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우는 연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바람이 과거 자신이 쫓던 불법 강아지 밀매 조직과 관련이 있으며 그 조직이 잔인한 수법으로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바람은 그 조직의 번식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유일한 개였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그 조직의 핵심 용의자들을 쫓아다니며 저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무엇보다 놀라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연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희는 바람의 털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바람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 개에게는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과거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럼 민준이를 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개는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쉐도우는 특히나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개였습니다. 민준 군을 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람은 민준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귀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그 소리는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바람은 민준의 생명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연희는 바람의 곁에 앉아 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 강아지가 아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어쩌면 아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예감했다. 그날 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연희는 병실 밖에서 잠들었고 바람은 연희의 곁에서 민준의 병실 문을 응시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민준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민준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맹세하는 듯했다. 바람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알 수 없는 애착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얽힌 복수심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민준을 구한 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그의 잃어버린 기억 속 퍼즐 조각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은 복도 끝에 걸린 병원 안내도를 향했다. 그리고 그 안내도는 소아 병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준은 며칠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연희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니? 민준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엄마, 걔는요. 민준의 첫마디가 자신을 구해준 바람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 연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바람이도 괜찮아. 민준이 곁에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단다. 연희는 바람이 병실 문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바람을 보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다. 연희는 다시 한번 수간호사에게 사정했고 민준이 안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수간호사는 잠시 동안 바람을 병실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바람은 민준의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핥고 낑낑거렸다. 민준은 바람의 품에 안겨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바람아,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람은 민준의 온기를 느끼자 비로소 안도하는 듯 몸을 민준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연희는 아들과 바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이 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민준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물에 빠졌을 때의 충격과 함께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물속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바람의 모습, 그리고 바람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낯선 그리움과 슬픔. 민주는 꿈속에서 자신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을 때 바람 외에 또 다른 그림자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연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의 아빠는 7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연희는 남편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지훈 형사는 민준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민준과 바람의 관계, 그리고 민준이 언급한 또 다른 그림자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꼈다. 지훈은 바람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이 구출된 불법 강아지 번식장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곳에는 잔인한 학대 도구들과 함께 고객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들이 있었다. 고객 명단 중에는 검은 그림자라는 이름으로만 기재된 의문의 인물도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품종의 개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조련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민준이 아버님도 그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말했다. 이 조직의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은밀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 조직의 핵심 용의자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실종과 이 잔인한 강아지 밀매 조직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7년 전 남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보,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알아냈어.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꼭 밝혀내야 할 일이야. 남편은 그날 밤 홀연히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은 지훈이 검은 그림자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극도로 흥분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나타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바람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바람은 분명 검은 그림자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그들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바람을 데리고 민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강변으로 다시 향했다. 바람은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빠졌던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물속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강변의 숲길로 뛰어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냄새를 맡으며 빠르게 움직였다. 지훈과 연희는 바람의 뒤를 따랐다. 바람이 멈춰선 곳은 숲길 깊숙이 숨겨진 낡은 오두막 앞이었다.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은 오두막 문을 향해 낑낑거렸다. 지훈은 오두막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가구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는 흙으로 뒤덮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민준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은 지훈과 연희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7년 전 우연히 검은 그림자 조직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강아지를 밀매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도박과 싸움에 이용하고 심지어는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과 연결되어 잔인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이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홀로 잠입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들의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바람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가 조직에 의해 학대받고 버려진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바람을 몰래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다. 바람은 민준의 아버지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따랐다. 일기장에는 바람이 조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민준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바람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민준 아버지의 비밀 조력자였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최종 보스인 그림자 주군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기록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강태준 회장이었다. 강태준은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였지만 그 뒤로는 잔인한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의 비리를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강태준, 그 사람이 그림자 주군이었다니. 지훈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이면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연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남편의 고통과 희생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가 사라진 날, 강물에서 그를 구하려 했던 그림자가 바로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람은 민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바람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연희와 지훈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악행을 끝내는 것이었다. 민준의 아버지의 일기장은 이제 강태준을 향한 거대한 복수의 시작이자 민준 가족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람이 있었다. 작은 영웅, 그러나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를 가진 존재, 이지훈 형사는 민준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강태준이라는 이름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은 태준그룹의 회장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기부천사로 칭송했고 그의 기업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이런 인물이 잔인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라니 지훈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강태준이 어떻게 자신의 부하 권력을 이용해 검은 그림자 조직을 키웠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인 사업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아지 밀매는 물론 도박, 장기매매, 심지어는 유력 인사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바람은 민준 아버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태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번뜩였다. 강태준 회장을 조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훈은 연희에게 말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바람이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연희는 바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지훈은 강태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강태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강태준의 개인 비서인 박민철은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인물로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박민철은 강태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지훈은 박민철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얀 발은 지훈의 옆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박민철은 늘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바람은 달랐다. 그의 예민한 후각과 뛰어난 감각은 박민철의 미세한 흔적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바람은 박민철이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들을 지훈에게 알려주었다. 낡은 창고, 폐쇄된 공장, 그리고 버려진 항구. 이 모든 장소들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어느 날 밤, 바람은 지훈을 이끌고 도시 외곽의 한 오래된 폐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잠입했다. 바람은 그의 뒤를 따랐다. 공장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기계들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철창으로 된 우리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개들이 공포에 질린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이곳은 불법 강아지 번식장이자 강태준이 개들을 학대하고 조련하는 훈련장이었다. 지훈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 잔인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 민준 아버지의 일기장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박민철과 함께 개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언론에서 보던 자선 사업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훈련에 따르지 않는 개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 이봐, 이 개들은 돈이야 쓸모없는 것들은 당장 치워버려. 강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잔혹함에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강태준은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강태준의 눈빛이 지훈이 숨어있는 곳을 향했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바람은 지훈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쏜살같이 강태준과 박민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바람은 박민철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박민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지훈은 몸을 일으켜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회장, 당신의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강태준은 지훈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감히 누가 내 사업장에 침입했나?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준 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이곳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당신의 죄를 입증할 겁니다. 지훈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깟 종이 쪼가리와 영상 따위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너 같은 하찮은 형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법은 당신 위에 있습니다. 강태준.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박민철이 겨우 몸을 일으켜 바람을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바람은 재빨리 피했지만 쇠막대기는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은 고통에 찬 낑낑거림을 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박민철에게 덤벼들었다. 강태준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지훈을 향해 겨누었다. 여기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긴장감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강태준의 총구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준 아버지의 복수와 이 불쌍한 개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당신은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박민철을 제압하고 강태준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바람은 강태준의 팔을 물어뜯었고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지훈은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었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공장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이곳에 잠입하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박 형사에게 연락을 취해두었던 것이다. 강태준과 박민철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태준과 박민철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우리 안에 갇혀있던 개들도 모두 구조되었다. 지훈은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바람아. 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바람은 지훈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함께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바람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강태준과 그의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죄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했다.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마지막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강태준과 박민철이 체포되자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지훈 형사는 확보한 증거들과 민준 아버지의 일기장을 토대로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은 겉으로는 투명한 기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의 지하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했다. 불법 강아지 밀매와 학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조직은 마약 밀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그리고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상납과 비리까지 엮여 있었다.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는 강태준의 잔인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람은 지훈 형사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듯 사건 자료들을 볼 때마다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바람은 강태준의 비서실에서 발견된 숨겨진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안에서는 강태준의 모든 범죄 행적이 담긴 비밀 장부와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다. 바람의 뛰어난 후각과 기억력이 없었다면 결코 찾을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연희는 민준의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남편의 실종이 단순히 행방불명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분노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혼자서 이런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민주는 아직 어렸기에 연희는 아들에게 아빠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못했다. 그저 아빠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고만 설명했다. 민주는 바람이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아빠도 바람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었다고 믿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들을 고용해 법적 공방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증인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지훈 형사는 끈질겼다. 그는 바람이 찾아낸 증거들과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 강태준의 모든 술수를 막아냈다. 재판은 치열했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한 남자가 증언을 거부하며 돌아서려 했다. 그는 과거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하수인이었지만 강태준의 협박에 시달리다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인물이었다. 그가 증언을 거부하면 강태준은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법정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바람이 연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바람은 연희의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증인을 향하고 있었다. 증인은 바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바람이 과거 자신이 학대했던 개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바람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과 함께 진실을 밝히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바람은 낮은 낑낑거림을 냈다.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민과 용기를 북돋는 듯한 소리였다. 증인은 바람의 눈빛과 소리에 알 수 없는 힘을 얻는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모든 죄를요. 증인의 폭로는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강태준이 저지른 모든 잔인한 범죄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민준 아버지의 실종도 강태준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민준 아버지가 강물에 빠졌을 때도 강태준이 직접 현장에 있었음을 밝혔다. 강태준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민준 아버지를 강물에 빠뜨렸고 바람이 민준 아버지를 구하려 했을 때도 그를 막아섰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다. 법정은 술렁였다. 강태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증인을 노려보았다. 거짓말이다. 저자가 감히 나를 모함하고 있어.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 형사가 증거물로 민준 아버지의 일기장과 바람이 발견한 비밀 장부,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민준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태준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는 강태준이 민준 아버지를 협박하며 모든 비리를 은폐하려 했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강태준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함께 깊은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돌연 법정 안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다. 바람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복수를 이룬 자의 평온함과 함께 잃어버린 주인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민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재판은 강태준의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살인교사, 인신매매, 마약 밀거래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검은 그림자, 조직 또한 붕괴되었고 관련된 모든 공범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지훈 형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바람아. 바람은 지훈 형사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그의 오랜 방랑과 고통은 이제 끝났다. 그는 이제 민준과 연희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비록 돌아올 수 없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바람은 민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민준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연희는 민준에게 아빠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준은 아빠가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자 정의를 위해 싸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빠가 남겨준 바람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재판의 여파는 강렬했다.
태준그룹은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휘청거렸고 수많은 계열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언론은 연일 강태준의 추악한 이면과 그의 범죄 행각을 보도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검은 그림자 조직과 연루되었던 고위층 인사들도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대한민국 사회는 깊은 자기 반성에 잠겼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했던 거대한 위선이 한 떠돌이 개와 평범한 형사의 집념에 의해 무너진 것이었다. 이지훈 형사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묵묵히 사건을 마무리했고 민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다. 민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증거들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는 뒤늦게나마 정의를 위해 희생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경찰은 민준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의 죽음을 업무 중 순직으로 처리했고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갖추기로 했다. 연희는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비로소 벗겨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아빠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아빠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피어났다. 민준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마음속 상처도 바람의 존재로 인해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다. 바람은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학교에 갈 때도, 잠이 들 때도 바람은 늘 민준의 곁에 있었다. 민준은 바람을 단순한 개가 아니라 아빠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바람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영웅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수많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바람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고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실리며 희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바람은 사람들의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민준과 연희의 곁에만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 보였다. 연희는 남편의 이름으로 민준아빠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불법 강아지 밀매와 학대를 근절하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구출하며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강태준으로부터 몰수된 재산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이지훈 형사는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바람은 민준아빠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는 재단이 주최하는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바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수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다. 어느 날 연희는 바람과 함께 민준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에는 민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연희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어요. 민준이도 잘 자라고 있고 바람이도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당신의 목까지 우리가 잘 살아갈게요. 바람은 연희의 옆에 앉아 민준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틋한 그리움과 함께 주인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구하는 듯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연희의 손에 고개를 비비며 위로하는 듯 했다. 민준 아버지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과 희생은 바람을 통해, 그리고 그가 남긴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은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아빠의 용감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으로 자라났다. 바람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수호자였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존재 자체로 큰 위안을 얻었다. 민준은 자신이 강물에 빠졌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바람이라는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항상 기억했다. 민준은 종종 바람에게 말했다. 바람아, 넌 정말 우리 아빠 같아. 넌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바람은 민준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다.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영혼으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어느덧 푸른 강물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 연희와 민준, 그리고 바람은 함께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지만 더 이상 공포와 슬픔의 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치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강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절망의 심연에 빠졌지만 바람의 용기와 헌신으로 인해 다시 떠오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민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강산은 여러 번 변했지만 민준의 가족과 바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은 이제 의젓한 대학생이 되었고 바람은 그의 곁을 지키는 듬직한 반려견이 되었다. 바람의 털은 하얗게 변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민준은 바람이 자신을 구해준 날부터 시작된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연희는 민준 아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재단은 강태준의 몰수된 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자선단체로 발돋움했다. 불법 강아지 밀매와 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고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확대되었다. 재단은 또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희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준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바람은 재단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마스코트였다. 그는 더 이상 국민 영웅견이라는 거창한 수식어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저 민준과 연희의 곁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재단의 모든 직원들과 도움을 받는 아이들, 그리고 구조된 동물들은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바람은 재단이 주최하는 캠페인과 행사에 민준과 함께 참여했고 그의 눈빛과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 봄날, 재단은 창립 7주년 기념 행사를 강변공원에서 열었다. 민준이 강물에 빠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많은 시민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이 참석했다. 민준은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저는 9살 때 이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저에게 생명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아빠의 희생과 정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비록 저희 곁에 안 계시지만 아빠의 정신은 바람이와 이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연설을 듣는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설이 끝난 후 민주는 바람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바람에게 선물했던 이제는 빛바랜 목걸이였다. 이 목걸이는 아빠가 바람이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바람이는 이 목걸이를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 목걸이처럼 아빠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민준의 연설을 듣는 내내 민준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듯 아련했다. 그의 삶은 한때 고통과 배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의미로 충만했다. 그는 민준을 구하고 민준 아버지를 도우며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작은 생명체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도 거대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과 연희 그리고 바람은 조용히 강변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평화로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람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바람은 민준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바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충성심을 넘어섰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 잃어버린 정의의 회복,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한 떠돌이 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강물에 큰 파문을 일으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바람의 용기, 그리고 연희의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갈 것이다. 바람은 영원히 민준의 곁을 지키는 수호 천사이자 민준 아버지의 사랑이 남긴 가장 소중한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